자, 이 여운형은 보시다시피 그가 활동한 역량은 대단히 크고 매우 중요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그는 3.1운동을 기획하고 사실상 총연출한 연출자였고, 또 그가 독립자금을 모아서 여권을 구해서 그리고 배표까지 구해가지고 김규식을 프랑스 파리 대표로까지 보냈습니다. 이러한 여운형이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드는데 사실상 그 틀을 닦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임시정부 출발은 신한청년당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여운형은 파리 대표를 파견하는 데에 주도적 역할을 했고, 또 파리 대표단으로 가는 김규식이 파리에 가가지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식민지가 되었으며 조선이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니 신문지상에서 조선이라는 나라에 독립운동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김규식이 프랑스에 가가지고 독립운동을 전개한 대한민국, 즉 조선을 소개하기가 훨씬 쉬워질 것이다. 이 말을 했죠. 그 말에 여운형이 중심이 되어서 3.1운동을 기획하고 계획하고 또 총연출한 연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3.1운동을 일으킨 장본인이고, 또 프랑스의 파리 강화회의의 대표를 파견한 장본인이며, 또 임시정부를 만드는 근원을 만들어준 사람이 여운형입니다. 이 여운형이 회장을 맡고 있고 총무를 맡았던 이 신한청년당이라는 이름은 당시 독립청원서를 윌슨 대통령에게 전달할 때 우리가 한 개인의 이름으로 보내가지고는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6명이 중심이 돼가지고 신한청년당이라는 이름을 만든 거예요. 이 이름이 만들어진 시기에 대해서는 여운홍의 자서전, 그러니까 여운형의 동생이죠. 자서전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신한청년당이라는 이름은 터키 청년당이 상해에 와서 10여 명이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에게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신한청년당이라는 이름을 만들게 되었다. 그래서 이 이름은 독립청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급하게 만들어진 이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설에 보면은 이것이 그 전에 만들어졌다는 설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정확한지는 모르지만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신한청년당이라는 것은 그 젊은 기독교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그 이름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했고 그 이름이 모체가 되어서 임시정부를 만들게 된 근원이 됐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 근원이었던 신한청년당들이 당원이 지금 보시는 대로 이분들이 여기에 속해 있고 가운데는 도산 안창호 선생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1919년 4월 10일 상해 임시정부를 구성하다 해가지고 여기에 민족운동가들의 모임이 되어 신한청년당이 되어 있죠. 그죠? 여기에. 자, 그러면은 프랑스 조계에서 독립운동 기구 설치를 논의했다라고 되어 있죠. 이건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여운형이 3.1운동을 사실상 성공적으로 마친 상태죠. 그리고 여운형이 상해로 돌아왔습니다. 상해로 돌아오게 되자 상해에서 활기가 도는 거죠. 왜? 독립운동을 성공을 한 분위기니까. 그래서 상해로 돌아오고 난 후에 이 프랑스 조계지에서
독립운동 지사들이 하나씩 하나씩 모였는데, 당시 본격적으로 모임을 개최한 일자가 4월 10일입니다. 1919년 4월 10일. 그날 보시는 대로 여기 신규식이 동제사라는 단체를 이미 상해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동제사에서 대동단결 선언문을 총 17년에 발표를 했죠. 그러다가 그걸 모체로 임시정부를 만들려는데 그 실패했죠. 그리고 거기에 중심이 되는 핵심이 되는 신규식이 그곳에 참석을 했고, 그 다음에 보시는 대로 김철, 선우혁, 서병호, 한진교, 조동욱 등등등 쭉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당시 최근식과 이강수가 상해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시베리아에서 이동희가 들어왔죠. 이래서 모인 사람이 당일날 29명이 모였습니다. 이 29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모이는 해 이름을 뭐라고 하면 좋겠냐라고 하니까 조소왕이 임시의정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신서구가 좋습니다라고 해서 제창을 했죠. 그래서 그날 모인 이름이 바로 임시의정원이라는 이름이 붙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뭐 당시 임시정부의 국회의원들이다라고 하니까 막 선출을 하고 이런 거창한 건 아니에요. 왜냐니까 어떻게 독립을 할 것이냐 라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모이는데, 그날 29명이 모였고 그 29명들의 모임의 이름을 뭐라고 하면 좋겠냐라고 하는 과정에서 임시의정원이라고 하자라고 조소왕이 제시를 했고, 거기에 신서구가 제창을 하면서 임시의정원이라고 된 거예요. 이제 이 임시의정원이니까 이름 명칭상 의정원이니까 각 지역별 대표가 돼야 되겠죠. 서울 경기 지역, 경남 지역, 그리고 전라도 지역, 그리고 구미 지역, 또 시베리아 지역 등등 쫙 나눠가지고 29명이 오늘날 각 지역구 의원처럼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그럼 의장을 뽑아야 되지 않느냐. 의장을 누구 하면 좋겠냐라고 하니까 이동영이 가장 합당 같다 해서 이동영을 의장을 선출한 거예요. 그리고 부의장의 손정도가 부의장이 된 거죠. 서기에 이강수가 됐습니다. 자, 이러고 나니까 이제는 이동영이 인사말을 해야 되겠죠. 임시의정원 의장이 됐으니까. 인사말을 하고 마지막에 오늘 우리 이 의정원 모임을 우리 나라를 이끌어가는, 즉 독립을 이끌어가는 중심 매개체가 될 것이다. 독립운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정부를 구성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적석에서 이동영이 말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여rek이 손을 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정부를 만드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첫째, 조직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둘째, 권력 암투가 심해지면은 독립운동에 오히려 장애가 된다. 그래서 정부보다는 독립운동을 이끌어가는 정당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 말에 대부분 사람들이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동의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이회영입니다. 이시영의 형님이죠. 이회영 선생이 영훈영 선생의 말에 동의를 했으나 다수결에 의해 가지고 정부 수립이 가결이 된 거죠. 이렇게 정부가 딱 수립되고 나니까 이제는 그럼 이름은 뭐라고 하는 게 좋겠냐라고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래 신서구가 손을 들고 하는 말이 대한민국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죠. 이 말에 연행이 또 손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건 절대 아니대요. 왜 아니대요 하니까 우리는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으로 나라가 망했지 않소. 망한 나라 이름을 다시 또 붙인다는 것은 그건 맞지 않습니다. 라고 하니까 다시 또 신서구가 손을 들고 하는 말이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빛을 내봅시다. 그러면서 한의 이미지, 즉 한의 의미죠. 한이라는 것은 크다, 밝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나라가 되는 나라를 다시 불을 붙여서 망했으니까 망한 나라를 다시 한의 의미를 보여주자라고 하면서 다시 제청을 했죠. 그러니까 그 말에 사람들이 옳소라고 된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대한민국으로 됐습니다. 자, 이제는 황실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황실에 대한 예우를 할 것이냐, 황실을 무시할 것이냐라고 이제 또 논의가 된 거예요. 다시 여운행이 손을 벌떡 들고 일어났습니다. 저는 황실 예우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조금 전에 신서구 선생께서 장례식 날 인산인해로 모여서 대성통곡을 한 울음을 보았소 라고 했는데, 그 울음은 황실에 대한 울음이 아니라 나라 잃은 서러움에 복받쳐서 운 이름이요, 황실은 이 나라를 식민지로 만드는 주요한 원인을 제공한 곳이 황실입니다. 그 황실을 공화국에서 이름을 달고 존중한다는 건 이럴 수가 없어 하고 반대를 했죠. 그러나 여운행 이야기는 또 먹히지 않고 황실은 존중하는 걸로 또 헌장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쯤 되니까 여운행의 이야기는 다 맞아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운행이 임시정부의 사실은 마음이 이때부터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임시정부를 초창기 만들었을 때에 위원장 제도를 잠시 만드는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운행의 역할을 봐서, 그리고 능력을 봐서 외무위원장 역할을 잠시 맡았죠. 그리고 외무위원장으로서 프랑스 조계에 가가지고 각 외국 신문사에 조선의 정부를 알리고 나름대로 역할을 크게 했습니다. 이렇게 의정원을 구성하고 이렇게 보신 대로 이 임시정부를 만들었는데, 당시 이동영이나 손종도나 이광수나 백남칠, 여운행의 생각과는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정부에 관심이 자주 없어지죠. 그 조금 전에 설명했던 대로 신서구 국호 대한 반대해서 여기에 제가 책 페이지까지 다 정리를 해놨죠. 황실 우대 제안이 됐어도 여기에 책 페이지까지 다 제시를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여운행이 임시정부의 마음이 떨어져 있을 때 이제 안창호가 미국에서 돌아와가지고 임시정부 조직을 강화시키고 직제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총장제도와 차장제도를 만들게 됩니다. 이때 외무총장의 박용만이 제시가 됐죠. 그런데 박용만이 이제 외무총장을 하고 통보를 했더니 노했습니다. 그래서 김규식이 외무총장이 되고 여운행이 차장이 됐습니다. 아마 이때 많이 서운했던 것 했던지, 아니면은 임시정권 태동부터 반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떠나야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일단은 임시정부와는 관직을 그만두고 거리를 두게 됩니다. 자, 이래서 이제 임시정부를 만들었으니 이 임시정부에 대통령을, 즉 대표를 누구로 할 것이냐는 거예요. 대표, 그래 수반이 되겠죠. 수반을 누구로 할 것이냐라고 하니까 여기에 또 신서구가 또 손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승만이 가장 적합한 인물 같소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신철호가 벌떡 일어납니다. 절대 아니되오이다! 그런 거죠. 왜 신서구는 그 말을 했는데 신철호가 안 된다고 했느냐? 당시 1919년 2월에 윌슨 대통령에게 위임 통치안을 제시한 상태죠. 다시 말해서 우리 조선을 일본이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하고 있으니까 그걸 빼앗아서 미국이 대신 우리를 통치해주면 안 되겠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통치에서 미국 식민지로 바꾸자. 미국 통치로 들어가자는 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채호가 그 말을 하면서 이승만 그놈은 표현 그대로입니다. 이승만 그놈은 없는 나라를 팔아먹은 놈이다. 아니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은 이승만은 없는 나라를 팔아먹은 놈인데 그놈을 어떻게 정부에 수반을 둔단 말이냐. 절대 아니되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채호 말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대외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 필요한 게 현실이었죠. 대외적으로 제일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 이승만, 김규식, 여운형이었습니다. 그런데 김규식과 여운형은 당시에 나이상으로 그런지 또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맞지 않았던지 그는 자세히 모르겠으나 대외적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이승만이 제격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신채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이 국무총리, 처음에는 대통령제가 아닙니다. 국무총리제입니다. 국무총리 됐죠. 진작 본인은 미국에 있습니다. 당시 상해에는 핵심 인물들이 거의 없었던 거죠. 자, 이렇게 지금 보시는 대로 이 상해 임시정부의 출범 후 직책 사임하고 외부에서 후원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여운형이 조금 전에 설명했던 대로 여러 가지 상해에서 임시정부와 맞지 않았고 또 자기가 추구하는 방향도 맞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차장직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관직을 완전히 사임하고 외부에서 사이드에서 지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손문의 국민당 정부나 상하이에 있는 각국 외교관들에게 임시정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이겠죠, 그죠? 우리가 논문에서 저서에서 다 발췌한 거니까, 논증이 된 거니까 배포 큰 사람이죠. 외국인 기자와 교수를 국내로 보내 식민지 실정을 취재해서 보도를 요청했습니다. 조선이 얼마나 절박하게 살아가는가, 얼마나 어렵게 살아가는가 보고 좀 알려주세요. 국제 동정성을 얻고 싶은 거죠. 북경 주재 영국 기자 길레스에게 2차례나 조선을 다녀오도록 의뢰를 했고, 만세운동 강경, 재판 강경, 감옥의 형벌 등을 조사하고 사진을 찍어서 알리게 한 사람도 역시 여운형이죠. 태산까지, 중국 태산까지 찾아가 가지고 콜롬비아 대학 교수 페퍼에게 조선 사정을 조사해 달라고 간청을 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운형의 요청으로 밀러드와 포엘은 잡지나 신문 기자, 신문, 기타 책자를 통해서 많은 글을 일본의 잔악상을 소개하고 조선의 현실을 소개를 했죠. 또 22년에는 김구등과 함께 군사 양성을 위해 한국 노병회를 결성한 사람이 여운형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26년에는 안총호 등과 임시정부를 위한 경제구원회를 조직해가지고 기금을 모아서 전달한 사람이 여운형이랍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 우리 독립운동 역사상 어쩌면은 가장 많은 일을 했대도 과언이 아닌 여운형을 우리는 배우지 않았던 거예요. 천만다행인 것은 지금이라도 우리가 알고 가르치고 공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만족을 해야 되겠죠. 자, 일어나서 3.1운동과 임정 수립의 3파 역할까지 했다고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자, 임정이 조직되는 과정에 모든 뒷바라지를 했고,
신한청년이라는 기관지까지 발행하면서 당원 50명까지 확정했던 이 신한청년당을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역할이 겹친돼 가지고 자진해서 22년에 해산하고, 해산하면서 그 기물까지 임시정부에 다 갖다 바쳤대요. 자, 여기에 보면은 논적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독립신문 사장 이광수는 임정가 임시의정원을 조직하는 회장과 사무를 마련하고 각지에서 모여든 지도자 여러 분을 초청하여 시국 수습을 요청하는 인사를 한 뒤에 자진한 것은 독립운동사상 희한한 일이다라고까지 쓰고 있습니다. 이만기가 썼던 여운형 투쟁사, 여기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자, 이렇게 정말 전대미문이라 할까요?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이렇게 큰일 한데도 불구하고 중학교 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의 일부를 봤습니다. 단 한 줄도 여운형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3.1운동과 임정수립에 3.8칼을 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중학교 역사 교과서 한 출판사 178페이지 내용을 발췌한 겁니다. 보십시오. 없죠? 자, 그 다음 이쪽 보실까요? 이 고등학교 한국사 180페이지 기억 출판사 내용을 발췌해서 넣었습니다. 역시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제는 역사를 숨기지 말고 바로 가르치자는 겁니다. 그 다음, 자, 이제 여운형이 우뚝 성장한 독립투사가 되었습니다. 이 여운형이 이런 큰 3.1운동을 사실상 만든 주역이고 파리 대표단을 파견한 사실상 주역이죠. 거기다가 임시정부를 만드는 근원을 제공한 사람 역시 여운형입니다. 그런데 여운형이가 임시정부와는 뜻이 맞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정으로 내란전 데 대한 불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때 일본은 상해 임시정부가 생긴 데 대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하면은 없앨 수 있을까? 골머리를 앓고 있을 때 또 3.1 운동으로 통해서 우리 민족의 독립에 대한 열정이 광기에 가까울 정도로 고조되어 있을 때, 거기다가 전 세계에서 일본의 잔인한 통치와 일본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일본은 뭔가 유화 정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보시는 대로 하라 타카시 내각에서 여운형을 불러들여 가지고 임시정부를 교란을 시키자라고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런 계획을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목적입니다. 자, 첫째는 대내적으로는 식민 통치를 교란시키는 거고, 둘째는 대외적으로 일본 통치를 해유책으로 바꾸었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이고, 셋째는 임시정부를 대내적으로 우리끼리 서로 투쟁하고 대립해서 분열시키자는 것이 목적이었죠. 그래서 하라 타카시 내각에서
연행을 만나자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 주 역할을 한 사람이 당연히 기독교 계통이죠. 일본 계통의 목사들입니다. 자, 보실까요? 이 연행을 하라다카시 내각에서 만나자고 하니까 당시 연행에 다가온 사람이 보시는 대로 기무라 목사, 구시타 규코, 일본에 있는 기독교 청년의 총무, 그리고 조설경이나 중국 기독교 청년의 총무,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연행에게 접근을 들어옵니다. 그런데 연행이 고민을 합니다. 이 친구들은 왜 나를 만나야 할까? 혹 나를 이용해서 임시정부를 교란시킨 건가? 아니면은 나를 체포하기 위한 건가? 아니면은 어떤 의도가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하죠. 그래서 당시 이제 이런 목사들이 들어와 가지고를 하니까 그가 제일 믿고 의지한 사람이 에시모 피치 선교사, 즉 박사죠. 자기가 협파 서국에서 근무했던 그 서점 사장입니다. 이 목사에게 논의를 했습니다. 물론 제일 처음에 일본에서 연락한 사람도 역시 에시모 피치 박사에게 연행 좀 중간 역할을 해도 했습니다. 그런데 연행이 그 당시에 강서성 쪽에 가 있었고 그곳에 있었으니까 바로 만날 수는 없었죠. 돌아와가지고 이제 에시모 목사와 이렇게 의논을 했죠. 의논했더니 에시모 목사는 못 만날 것 없다. 만나라. 만나서 조선의 실정을 이야기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라. 그들이 절대 국제사회에서 당신을 감금하거나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분위기가 만나야 되겠다라는 분위기를 이제 갖고 있었을 때 상해 임시정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상해 임시정부에서 노발대발합니다. 특히 당시 국무를 행했던 즉 국무총리죠. 이동희는 포고령 1호를 딱 내립니다. 절대 만나서는 안 된다. 대외활동 금지 포고령을 딱 내립니다. 그리고 신채호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만나는 이유가 뭐냐? 그건 뻔하지 않느냐? 우리를 교란시키기 위해서다.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반면에 이광수는 아닙니다. 적을 알아야 우리를 알 거 아니에요. 좋은 기회입니다. 가서 만나보십시오. 하면서 300원의 돈을 모아가지고 연행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300원이 얼마인가 하고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당시 300원이면은 지금의 쌀 1,500kg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쌀 1,500kg를 다시 이걸 대략적으로 20kg짜리 한 가마에 한 4만 원 정도 계산해 보니까 약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의 돈으로. 약 300만 원의 돈을 모아가지고 줬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나왔겠죠. 이러면 교회가 대단히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주면서 만나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종 결정은 어디 갔냐? 손문을 찾아갔죠. 손문한테 찾아가가지고 손문이 중국을 움직이는 지도자니까. 했더니 손문이 못 만날 것 없다. 가서 만나보게라. 된 겁니다. 그래서 줘서 만나겠어. 이래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라다카시 내각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 그걸 보시면은 연행은 일본행을 수락하기에 앞서 4가지 조건으로 제시했다. 첫째, 신변 보장. 둘째, 언론가의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그 다음에 통역은 장덕수를 하라. 자, 앞에서 얘기했죠? 장덕수는 일본 통입니다. 일본 와세다 대학 졸업생이고 수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25세 때에 신한 청년당에 가입한 6명 당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장덕수가 그 당시에
유배를 가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덕수를 구해주는 은혜가 되기도 하고, 또 장덕수가 필요로 하기도 하고, 스피치가 되니까, 그죠? 그래서 장덕수를 데리고 오너라. 나와 같이 가게 해달라고 통역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걸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보시는 대로 답변을 들었다. 장덕수를 통역으로 제시한 것은 그가 2월 20일 국내에서 활동 중에 일경에 검거되어 전라도 외딴섬 하이도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유배에서 사면시켜주는 결과도 될 뿐더러 스피치가 필요하니까, 통역이 필요하니까 일거양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덕수를 데리고 갔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당시 함께 했던 여운행을 포함한 4사람이었죠. 자, 여기 지금 여운행이 있죠. 그죠? 여운행. 그 다음에 이제 신상환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이 장덕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호입니다. 그러면은 최근호와 신상환은 임시정부 붙인 사람이에요. 혹시 저 친구 가가지고 어무짓 하는 거 아니야? 또 다른 말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정보 흘리는 거 아니야? 하고 감시하는 감시요원으로 보낸 사람이 2사람입니다. 장덕수는 여운행이 장덕수를 구해주기 위해서 데려갔고 통역이 필요해서 데려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가서 찍었던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자, 그 다음 여운행은 상해를 출발해서 동경 도착해가지고 돌아오는 데까지 일지를 쫙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다가. 자, 이 일지를 보시면은 여기에 오전 11시에, 즉 14일 날이죠. 그죠? 그러니까 14일 11시에 여운행, 신상원 3인이 만나가지고 상해에서 일본으로 출발합니다. 일본으로 가가지고 이제 14일하고 15일, 16일 2박 3일을 간 거죠. 상해에서 배를 타고 가니까 당시에.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일본 시모노세키, 즉 제일 처음에 일본 나가사키에 도착했습니다. 나가사키 도착하니까 그곳에 기무라 목사가 나와가지고 환영을 하고 안내를 해주었죠. 그리고 이제 나가사키에서 기차를 타고 이제 시모노세키까지 갔습니다. 시모노세키까지 가니까 이제 시모노세키에서 장덕수가 거기서 만납니다. 장덕수를 만나고 그 다음에 일본 육군 대신, 다시 말하면 요즘 말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국방부 장관이죠. 자, 국방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환영회를 베풀어줬죠. 그리고 이제 기차를 타고 가가지고 다시 교토에 도착하니까 윤홍열을 만납니다. 윤홍열은 제1거류민이죠. 그 윤홍열을 만나가 윤홍열과 이제 1시간 동안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육군 대신 다나카 기치가 접대를 해줬죠. 그리고 그곳에 가니까 고가렌조라는 척식 장관, 이제 여운행을 초대한 실무자죠. 척식 장관이 이제 접대를 해주고 여운행을 데리고 일본 제구 호텔, 임페리얼 호텔로 숙박소를 잡아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숙박소를 잡고 투숙을 하고 나서 19일 오전 11시가 되니까 척식국장 고가렌조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식민지에 대해서 고통이 많다. 나는 개인적으로 한일 병합을 반대한 사람하고 이제 해결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가렌조 사무실을 방문했고, 고가렌조가 이제 다시 여기 보시면은 일행이 제고호텔을 다시 답방하는 데 됐다. 그러니까 저녁에 또 다시 찾아온 거죠. 찾아오면서 계속 이제 이렇게 밀착을 해가지고 마음을 움직이게 유화를 시킵니다. 계속 이렇게. 그 여기서부터 지금 우리가 14, 15, 16, 17, 18, 19, 20일까지 계속해서 이제 여운행 해유 작전에 돌입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다시 21일 날
고가 사절을 여운행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또 개인 집으로 초대하고 개인 집에서 리셉션 베푼다는 것은 대단한 환대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제일 잘 움직일 수 있는 게 우리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우리 집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22일 날 고가의 초대회에 또 참석을 합니다. 자, 23일까지 이제 교회 목회일 보고 14, 15, 16, 17, 18, 19, 20, 21 거의 일주일 동안의 여운행 해유 시간입니다. 여운행에 대해서 당시에 해유를 한다고 했지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표가 나잖아요. 일본이 여운행을 왜 불렀느냐?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안으로는 식민 통치를 이용하는 것이고 밖으로는 대외적으로 우리가 조선의 유화 정책을 쓰고 있다. 우리 이렇게 조선을 노예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 통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운행이 계속해서 이렇게 접근한 것은 여운행과 임시정부의 사이를 이간시키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여운행은 그럴 때마다 꿋꿋하게 자신의 소신을 밝히고 소신은 분위기는 풍기되 진심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 연설장에 가서 할 말이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보시는 대로 이제 24일부터 총리 대신 하라 타카시와 육군 대신 다나카 기치가 서로 찾아가서 인사를 했고 그곳에서 하라 기치 장관을, 즉 하라 타카시 총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나카의 초대연에 참석했고 26일 날 또 참석했죠. 거의 10일 가까이입니다. 지금 계속 해작전입니다. 그다음 27일 날 이제 보시는 대로 이곳을 일본 정부 내각회의 결과를 기다리고 오후 고가와 회담을 하는데 그 회담을 하고 나서 이제 일본 제국 호텔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 신문에서 단 한 줄도 보도를 안 하느냐? 이건 우리가 처음에 언론 자유를 약속했던 게 훼손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그 다음날 제국 호텔 연설에서 다 공개를 해줍니다. 이게 이제 요즘 말하면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돌아오고 나서, 자, 한번 보실래요? 그가 돌아오고 나서 신문에서 양갈래입니다. 일본 내 신문에서는 적국의 심장부에 조선 청년이 와서 우리의 폐부를 찔렀다. 그리고 다라 하카시 내가 엄청나게 욕을 듣습니다. 반면 조선에 있는 친일신문 역시 엄청나게 여운행을 공격을 합니다. 반면에 민족신문에서는 여운행 정말 큰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운행이 그때 가가지고 한 연설이, 제국호텔 한 연설이 뭔가, 첫째, 우리 민족 복리, 즉 조선을 부강을 위하여라는 제목이었어요. 우리 조선민족은 5,000년의 역사 동안 단 한 번도 다른 나라의 식민지를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런데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를 받는다는 것은 일본이 조선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문화를 먹고 자랐고 우리나라의 도움으로 성장한 나라인데 거기에 대한 보답 못할지언정 조선의 부강을 방해하고 착취한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되는 이유, 첫째, 조선의 부강을 위해서 독립을 해야 된다. 둘째, 일본의 신의를 위하여라는 제목을 달아서 연설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일본이라는 나라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당신들이 청일전쟁을 할 때는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러일전쟁을 할 때는 황색인종과 백색인종이 대립해서 황색인종이 이기게 되고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일본 전쟁에 조선이 협조하고 협력하고
이겨야 한다. 그것을 이기는 길만이 조선이 독립하는 길이다. 그리고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싸운다라고 했다. 자, 결과가 뭐냐? 이러기 위해서 일본이 우리를 이용한 것밖에 더 있냐 말이다. 그래서 일본은 신의를 지키지 못한 나라다. 우리가 독립해야 되는 이유, 일본의 신의를 인정받기 위해서다. 일본의 신의를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독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조선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자, 여기에 지금 신의를 위해서 한국 오타가 됐는데, 이 자리에는 동양 평화를 위해서는 자리입니다. 일본이 아니라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인데, 여기 지금 오타가 지금 같이 더블됐네요. 동양의 평화를 위하라는 제목이 세 번째 놓이게 됩니다. 이 동양의 평화가 왜 필요하냐? 동양이라면은 그 중심에 한국, 중국, 일본이 있다. 그 한국, 중국, 일본이 동양 평화의 주역인데, 그 동양 평화를 해치는 나라가 지금 현재 일본이 하고 있다. 더구나 당신들은 우리 조선의 독립을 말할 때에 청일전쟁 결과 시모노세키 조약이 있었고, 그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제1조에 뭐라고 했느냐? 조선은 자주 독립국을 명시했지 않느냐? 왜 했느냐? 그거는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해준다라고 했고, 또 그런다 하면서 그런 뉘앙스와 함께 세계에 알리지 않느냐? 그런데 당신은 우리의 독립은 그냥 식민지를 만들었고, 우리를 식민지 삼아서 동양 평화를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일본이다. 왜 우리가 독립해야 되느냐? 동양 평화에 우리가 주역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독립해야 되니까 일본은 식민지에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네 번째, 세계 평화를 위하여. 세계라면은 서양과 아시아와 크게 나누면 그렇다. 아시아에는 그 중심이 한중일이 있다. 한중일이 중심이 되어서 동양 평화가 이루어진다. 만약에 일본이 지속적으로 한국을 식민지한다면 동양 평화, 나아가 세계 평화는 찾을 길이 없다. 그러니까 즉각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시켜야 한다. 라는 제목의 네 가지를 달아서 전국호텔에서 연설을 한 겁니다. 그것이 그대로 엠바고와 가이지 지역 그대로 보도된 겁니다. 자, 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다가 임시정부가 변했습니다. 여운형, 야, 저 친구, 우리가 두 사람을 붙여서 행동을 감시하려고 했는데, 행동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정부, 대한민국 정부를 대변해주고 있는 사람 아니냐.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이동희가 내렸던 포고령 1호가 가면 안 된다라고 한 것이 포고령 1호인데, 이제 이동희가 국무령 이름으로, 국무총리 이름으로 포고령 2호를 내려가지고, 여운이 형 잘했다. 앞에 포고령 1호를 취소한다는 게 2호입니다, 이게. 정말 역사적인 일 아닙니까? 자, 여운형이 그걸 마치고 지금 보시는 대로 이제 일본 황궁입니다. 아카사카리 궁이라 해가지고 일본 황궁이 영빈관입니다. 이 영빈관에 여운형을 초대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하라다카시 내각은 여운형을 불러가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교란시키려 했는데 실패했고, 또 대외적으로 우리 이렇게 해외측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했는데 정치 쇼라는 게 드러나 버렸고, 대내적으로 식민 통치를 이용하려 했는데 오히려 일본이 이용당했습니다. 정말 일본 하라다카시 내각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에서 하라다카시 총리는 그해 암살을 당했습니다. 이걸 생각하면 여운형의 역할은 얼마나 큽니까?
물론 하라다카시 내용이 그 원인 하나만으로 된 건 아닙니다만은 여러 가지 실정들, 그리고 일본 국민들의 민심을 완전히 바닥으로 끌어내려 버렸죠. 이런 측면에 봤을 때 이원행은 우리에게 큰 역할을 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자, 이 내용은 위에 지금 정리해놓은 대로 이원행 방일 기록은 최근의 보고서, 이원행과 행도일기, 독립신문에 게재되고 68년 국사편찬위원회가 편찬한 한국 독립운동사 자료편, 이게 있는 내용을 발췌해가지고 집어넣은 겁니다. 이게. 자, 그 다음 11월 27일 데이코쿠는 이게 일본말로 제국이라는 말입니다. 임페리얼 호텔입니다. 그 호텔 핵엔 내용에서 여기 이제 이 오른쪽 사진 여기에 지금 제국 호텔 그 당시의 모습입니다. 앞에서 이제 측면에서 본 모습이죠, 이게. 그 다음에 이쪽 내용 보십시오. 그 제국 호텔의 연설 중에서 이제 핵심 요인이 뭔가.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자, 정말 적재적소에 맞는 표현이었습니다. 줄인 자는 먹을 것을 찾고 목마른 자는 마실 것을 찾는 것은 자기의 생존권을 위한 인간 자연의 원리다. 이것을 막을 자가 있겠는가? 우리는 지금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다. 무엇에? 독립에, 우리의 주권에, 우리 나라를 찾는데 목이 마르다. 목이 말라서 내가 이 적국 심장부 동경까지 왔고 하라다카시 내가까지 만나서 이 말을 하는 것은, 당신들이 나를 체포해가지고 나를 감옥에 넣는다 해도 나는 어쩔 수 없어 라는 심정으로 이 말을 했던 겁니다. 또 일본인이 생존권이 있다는 것은 그것을 한국이 걱정하는 바이요, 한국인이 민족적 자각으로 자유와 평등을 요구하는 것은 신이 허락하는 바이다. 일본 정부는 이것을 방해할 권리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정말 심금을 울린다, 그죠? 어느 집에서 새벽에 닭이 울면 이웃집 닭도 따라 울기에 마련이다라고 하는데, 닭이 울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어서 우는 게 닭이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독립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독립이 절실했고 독립의 때가 됐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펼치고 내가 이 자리까지 왔다는 거예요. 자, 이런 발언을 데이코쿠 호텔, 즉 제국 호텔에서 한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나서 이제 육군 대신 다나카 기치와 단독으로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그 단독 해결에서 보세요. 자, 다나카가 말하기를 우리 일본은 천하무적한 육군이 수십만이요. 대단하죠, 당시 일본, 그죠? 대를 휩쓴 88 함대가 사해를 달리고 있다. 이런 천하 막강의 군대와 한번 전쟁해 볼 용기가 있는가 하고 이원행한테 따졌습니다. 참 정말 작게 만드는 재주가 있다, 그죠? 우리가 나라도 없는데 무슨 인물인가? 여기에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이원행이 답하기를, 그대도 글을 읽는 사람이면 삼군을 건너린 장수의 뜻은 빼앗을 수 있지만 필부 보잘것없는 이 사람의 뜻은 빼앗을 수가 없어 하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자, 거기 요거죠. 삼군 지사 가탈이다. 삼군을 건너려는, 그죠? 육해공이겠죠? 삼군을 건너려는 장수는, 장수의 뜻은 빼앗을 수 있지만 필부, 자, 이 필부 보잘것없는 이원행의 뜻은 빼앗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말이다. 그죠? 이 말을 딱 던지고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2천만 명을 일시에 다 죽일 수도 있고 이원행의 목숨을 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2천만 명의 홍까지 죽일 수 있겠소? 자, 정말
30대 중반의 청년, 어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일본 다나카 기이치, 요즘 말로 국방부 장관 앞에서 이렇게 위협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당당히 맞서서 할 수 있는 이야기, 우리 존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말에 다나카가 말하기를 일본이 망하는 날 동양 전체도 망할 것이다. 이것도 망할 것이란데 오타가 생긴대요. 망할 것이라는. 그러니까 절대 일본은 안 망한다 말이야. 그리고 또 여운이 또 받아쳤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초가 삼간이 다 탄다 해도 빈대 죽는 것이 시원하다는 말이 있지만 동양 전체가 흥하든 망하든 일본이 망하는 것을 통쾌히 생각하는 것이 우리 조선민족의 솔직한 심정이요. 이야, 정말 대단한 발언입니다. 누가 일본 적국에 가가지고 그것도 국방부 장관 앞에서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한 일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네. 또 도쿄 제국대학 신인의 강연 중에 일본 점의학자들이 조선 독립 만세 하고 외쳤습니다. 그냥 외치진 않았겠죠. 분명히 감동을 받았다는 이야기겠다, 그죠? 그러면 자, 이 연행에게 감동받은 그 내용이 뭘까 보세요. 도쿄 제국대학 교수 요시다 사쿠조가 지도한 학생단체가 신인을 단체가 있었습니다. 이 사회주의 단체입니다. 그리고 이 학술단체에 사회사상가 모리타 다소 도쿄대 교수로 되어 있습니다. 또 사회주의 운동가 아마카와 히로시, 아나키스트 선구자, 즉 무정부주의죠, 오스키 사카 등등이 와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여운형의 우리 조선 독립의 타당성과 일본 식민지의 문제점, 그리고 일본이 조선을 식민해서는 안 된다는 직원들, 그 내용을 연설하는 도중에 조선 독립 만세하고 외칠 정도니 여운형의 진솔한 호소는 그들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있었던 그 내용을 여기 보시면은 영자지 신문에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누차 이야기하지만은 우리는 이런 사실들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오늘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임시정부에서 가장 크게 변합니다. 가지 말라고 포고령 1호를 내렸는데 이제는 정말 잘했다라고 포고령 2호를 내렸습니다. 임시정부에서. 보시는 대로 달라진 임정 태도인데 여운형 일본 방문에 있어가지고 신채호와 이동호를 비롯한 노장청에서는 결사 반대한다고 앞에서 이야기 들었죠. 그지? 또 반대로 안창호와 이광수 같은 사람들은 가라고 또 이야기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이동희가 여운형이 일본을 떠나기 직전 11월 13일 국무원 포고령 1호를 발표했던 이동인데 이제 국무총리 포고 2호를 발표했습니다. 그 2호가 정말 잘했다는 겁니다. 잘했다는 거.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그 내용을 독립운동 지열사 방아치선 책에도 실려있고 독립신문에도 연설 내용과 해경 기사를 대서 터뜨렸던 겁니다. 그러니 여운형이 대한독립 만세를 만들어준 가장 핵심 인물이 아니라고 누가 말하겠습니까?